네, 오늘은 팝 아티스트 작가이시죠. 즐겁고 유쾌한 그리고 도전하는 아티스트 찰스장 작가님과 인터뷰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네, 이렇게 유쾌하게 인터뷰를 또 시작해 주시네요. 네, 요즘 호령전 준비로 바쁘게 지내신 것 같던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제가 원래 항상 좀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뭐 전시가 아니어도 항상 이렇게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네. 호령전도 되게 재밌게 작업을 했고 또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또 저도 NFT 공부 스터디도 하고 있고 또 NFT 이제 준비도 하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 그럼 NFT 공부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가끔 이제 책도 보긴 하는데요. 요즘은 이제 유튜브에 자료들이 많으니까 저도 유튜브를 찾아보기도 하고 또 NFT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정되어 있지가 않고 그쵸, 이제 또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고 그래서 이번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으면 또 어떻게 진행이 되나. 그리고 이게 그 옛날 그 컴퓨터 배울 때처럼 좀 도스. 그쵸. 근데 그거를 그 순간 또 열심히 안 하면 이렇게 또 막 변화해서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쵸.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NFT도 좀 그런 게 없잖아 있는 것 같아서 저도 항상 유튜브 찾아보고 뭐 체크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NFT가 변화한다고 하셨는데 약간 이렇게 저렇게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정확히 이렇게 저렇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NFT가 국내에서는 사실 뭐 프로젝트가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한 1년 정도 그쵸. 네, 됐는데 뭐 NFT에 담긴 기능들이 뭐 프로젝트마다 굉장히 다르거든요. 어떤 거는 뭐 코인 채굴도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또 브리딩 기능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전문가시네요. 네, 뭐 업그레이드 기능도 있고 뭐 뮤턴트 뭐 있어가지고 그걸 또 모르면은 또 용어들도 좀 있고 그래서 뭐 화리 아세요? 화리? 화이트리스트. 예, 맞습니다. 예, 뭐 화리라든가 뭐 저는 알아야죠. 뭐 전 처음에 화리에서 화리가 뭔가 막 그러고 요즘은 또 막 그 짧게 쓰는 또 용어들이 있어서 맞아요. 막 GM이라고 막 이런 거 GM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 굿모닝 굿모닝 예. NFT 용어인 줄 알았습니다. 카톡방 용어인데 그러니까 막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같이 이렇게 딱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막 즐기고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최대 뭐 함께 그래서 노래도 이제 항상 신곡 들으려고 하고. 젊게 사시는군요. 근데 지금 나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이제 많은 분들 만나보면 이제 뭐 그게 젊다 나이다졌다는 건 아닌데 오히려 좀 나이가 어리신 분인데 올드하게 좀 지내시는 분도 계시고 오히려 어떤 분은 60 이상 되셨는데도 그런 트렌드에 되게 민감하시면서 계신 분도 있고. 제 동년배 같은 느낌. 저도 뭐 어립니다 아직.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작가님이 팝 아티스트 작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앤디 워홀과 키스 헤링 작가님들을 보면서 꿈을 키우셨다고 해요. 특히 그 작가분들의 어떤 부분들을 보고 꿈을 키우셨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팝 아티스트로서 작가로서 꿈을 키우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그럴 때쯤 힙합 문화가 되게 많이 이제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힙합하면 뭐 비보이, 그다음에 MC 뭐 이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또 그래피티라는 요소가 있는데 그 그래피티를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벽화도 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그런 걸 또 막 찾아보다 보니까 팝아트랑 또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또 팝 아티스트들을 알게 되고 그다음에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아니 이제 막 일반적인 또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막 진짜 초상화 막 엄청 잘 그리시고 정밀 묘사 이런 거 잘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또 그렇지는 못해요. 근데 사실 앤디 워홀이나 키스 헤링 또 이런 바스키아 이런 작가들이 좀 낙서 같은 느낌도 있고 좀 화려하고 그다음에 또 작가 자체도 막 이렇게 좀 에너지가 넘쳐요. 작업실에서 작업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런 사람이 나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뭐 그림도 좋아하지만 이제 다른 이제 뭐 이런 다양한 이렇게 활동들을 또 하고 콜라보레이션도 많이 하고 있고 그분들한테도 영향을 많이 받았죠.
맨 처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때 말씀드렸던 게 즐겁고 유쾌한 그리고 도전하는 아티스트 찰스장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찰스장 작가님의 좌우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 좀 더 항상 웃음이 먼저 나오는 것 같고 항상 즐겁게 작업하시는 것 같은데 그 비결에 대해서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딱 보면은 사실은 좀 부끄러움 많이 타고 좀 겁도 많습니다. 그래서 샤이.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깨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근데 깨는 방법은 도전하는 거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외국 여행도 처음에는 막 두렵고 좀 무섭고 그다음에 새로운 거 할 때는 항상 두려움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에이 그냥 하자. let's do it 할 수 있어 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외 여행도 그렇게 시작하게 됐고 호주 사막 횡단도 막 했었고요. 되게 그런 거 치고는 되게 스케일이 크네요. 이제 겁이 많은데 이제 시작하면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뭐 오토바이 막 대형 큰 오토바이 탈 수 있는 면허증도 막 따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인생 도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도전. 모든 게 도전인 것 같아요. 아니 학교 가는 것도 도전, 뭐 여행하는 것도 도전. 저는 항상 이제 뭐 연애하는 것도 도전. 네. 그다음에 뭐 그쵸. NFT도 도전. 맞아요. 예. 새로운 거잖아요. NFT도 새로운 걸 배워가는 거니까. 맞아요. 지금 모든 일엔 또 자꾸만 내가 저도 꼰대 같네요. 자꾸만 이런 얘기하니까. 아니 괜찮아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가 오면 어쩔 때는 막 비 와서 너무 싫어 뭐. 저도 그래요. 막 추우면 너무 추워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딱 역으로 트는 거예요. 추워서 너무 좋다. 추워서 너무 시원해. 비가 오면 비 와서 너무 낭만적이야. 좀 억지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연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좀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NFT 아트 작가로서 가장 고가에 팔렸던 작품이 있으신지 아니면 기억에 남는 작품? 제가 이제 뭐 태권브이를 되게 좋아해서 네. 로봇도 좋아해서 태권브이 작품을 했던 적이 있고 클립드랍스에서 그 원데이 원드랍이라고 해서 한 날에 한 작가 작품을 판매하는 걸 진행했었고요. 네. 태권브이랑 이제 건담 두 작품이 판매가 됐는데 그날 한 10분 정도 만에 그 200점이 더 완판이 됐어요. 네,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은 물론 이제 그 마켓마다 좀 또 분위기나 그때그때마다 좀 시장 흐름이 좀 바뀌니까 그 마켓이 지금 또 많이 생기고 있고, 근데 그때는 또 클립드랍스가 딱 처음 시작하는 시기였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하셔서 그때 그렇게 좀 판매가 많이 됐었죠. 액수 비공개. 그때 뭐 대략 판매 금액으로 하면은 3억 정도 판매가 되지 않았을까. 되게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놀랬죠. 이런 시대도 왔구나. 그쵸. 이렇게도 되고 또 플랫폼이란 게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전시를 하면 작품 제가 여기 10개 걸어놔도 뭐 여기 올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고 뭐 직접 봐야 되고, 근데 디지털 아트는 어디에 있어도 핸드폰만 연결하고 컴퓨터 연결하면 바로 내가 구매하고 이제 뭐 판매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파급 효과는 앞으로도 엄청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점점 더 커지겠죠. 경제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NFT를 사실 안 들어보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뉴스에서도 NFT가 뭐 올랐네, 내렸네, 뭐 그쵸. 여러 개 많이 나오잖아요. 네, 앞으로 같이 진행을 하는 것 같네요. 너무 좋아요. 네. 앞으로 그 예술업계에서 NFT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말씀해 주셨긴 했는데. 예, 그 시장이 처음에는 거품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뭐 지금까지도. 거품은 또 낄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이 시장은 굉장히 커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주변에 사실 NFT 사는 사람을 물어보면은 찾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나요? 그렇죠. 예, 뭐 완전히 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빼고는 주식하시거나 코인 하시는 분들도 NFT를 안 사시고 못 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장이 엄청 커질 거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뭐 그 셀럽 그 연예인분들이 진출을 엄청 하고 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뭐 선미 프로젝트도 있고, 세븐 가수 세븐님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또 NFT 진출하고 계셔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엔터 쪽에서도 NFT 진출하고, 그러면서 대중적으로 지금 확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늦지 않은 타이밍이니까 네, 빨리 구매를. 알겠습니다. 하나 구매해 보겠습니다. 그 혹시 그러면은 NFT 제가 구입을 계속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 몇 주 전부터. 그러면 구매하실 때 지금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다고 제가 살짝 들었습니다. 예. 그 구매하실 때 어떤 걸 보시는지, 안목은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는지 살짝 팁 하나 주신다면. 그 모든 투자는 책임은 자기한테 있고 저는 투자를 자막으로 나갈 때. 투자를 이렇게 강요하거나 막 이렇게 그 동요를 시켜드리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주식이나 코인도 좀 비슷하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그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서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요즘 NFT는 이제 뭐 각 단톡방이나 아니면 디스코드, 뭐 트위터들이 열려 있어서 그쪽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고 또 거기에 이제 홀더들이라고 하는데 홀더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오가는지 그런 것들을 분위기를 좀 파악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디스코드 방 좀 잘못 들어가면 해킹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가서 해킹되는 건 없고 거기 들어갔는데 단톡방 같은데 이상한 사람들이 이제 가짜 링크를 올릴 때가 있는데 그런 걸 함부로 들어가시면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뭐 DM 같은 것도 왔는데 뭐 참 축하드립니다 뭐 당첨되셨어요 뭐 이러면서 메일이 올 때가 있어요. 메일이나 뭐 DM이. 근데 그걸 이제 좀 의심을 해보셔야죠. 공식 오피셜 링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네. 거기 디스코드 들어가시면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구매하거나 뭐 민팅하거나 할 때는 항상 그쪽으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냥 이제 못 모르고 들어가시면은 특히 이제 그 NFT 쪽에 그 사기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초보분들한테 좀 주의를 하는 걸 말씀드리면 그때는 NFT 사기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3,500 클레이짜리가 3.5 클레이 판매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럴 수가 있지? 그게 가능해요.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죠.